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책 읽기 딱 좋은 기간이 되겠죠. 근데 명절이라는 게 기간에 비해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길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족들에게 기분 좋은 휘둘림을 당하다 보면 자칫 한 권도 제대로 못 읽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골라온 책들은 짧게 끊어 읽어도 좋을 책들부터 시간이 넉넉한 분들을 위해 긴 호흡의 책까지 무려 9권입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형편대로 골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편집입니다. 단편집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읽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 단편집은 알렉산드로 보파의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서 실물책은 없고요. 길어야 몇 페이지, 짧은 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짧은 단편의 모음집인데요. 모든 소설들의 주제가 이겁니다.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 동물 혹은 식물 혹은 벌레인 비스코비츠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9금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한데 근데 또 생각할 거리도 있고 웃기기도 합니다. 왜 아재 개그에 픽하고 웃음이 나면 자존심 상해 이런 거 아시죠? 이 책도 그런 웃음의 연속입니다. 물론 이게 작가가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유머의 코드가 우리 정서에 안 맞을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등장 그 동물이 그다지 심오한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유머랄 게 애초에 없다고 보면 그런 정서상의 어긋남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척들이나 식구들 사이의 요란함을 피해서 잠시 방에서 혼자 쉴 때 한 장씩 읽기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단편집은 안전가옥에서 나온 엔솔로지 모던 테일입니다. 전래동화나 구전설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단편 모음집인데요. 해님 달님, 수경낭자전, 신데렐라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들을 현대적 배경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읽다 보면 사람 사는 거 참 한결같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이 정도로 힘있는 이야기들만이 세월의 풍파를 맞아도 살아남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원형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다 보니까 술술 읽힌다는 장점이 있고요. 처음에 제목에서 신데렐라, 해님 달님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거는 뭘 재해석한 거지? 그거구나. 어떻게 재해석한 거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체호프 단편선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러시아의 작가이고요. 대표작으로는 갈매기가 있고 저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좋아합니다. 체호프 단편선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다 좋겠지만 저는 이 버전,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세문전 버전을 추천합니다. 체호프의 단편은 인간의 아주 내밀한 본성, 겁 많고 찌질하고 자기애와 자격지심이 동시에 발현되는 모순적인 그런 모습까지 아주 날카롭게 근데 또 적당히 해학적으로 묘사해 내는데요.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감정적인 동조를 일으키기 좋은 인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관리. 그 관리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불안과 강박으로 이어지면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맞게 되는데 평소에 불안도가 높은 제 자신이랑 완전히 판박이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뜻밖의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일이라는 직업이라는 수레바퀴에 갇혀서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되는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인가를 하지만 내일이면 벌써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기억도 납니다. 체호프 단편선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장르는 에세이입니다.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에세이만큼 휴일에 어울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차나 버스로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몇 시간을 한 공간에 갇혀 계셔야 하는 분들께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완독 가능한 에세이 3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에세이는 박정민 작가의 쓸만한 인생입니다. 배우 박정민 님이 쓴 책인데 이 쓸만함보다는 인간의 방점을 찍고 보면 좋을 책입니다. 이 책에는 탑 배우로서의 화려한 인생이나 성공담은 없고요. 쉬는 날의 한심함, 그리고 무명시기의 찌질함이 여과 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막 한심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휴 박정민도 이러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위안을 얻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정민이 탑인 이유는 그 빈둥댐의 시간마저도 이렇게 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재능과 소시민적인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그 인간미에 있지 않을까요? 원래도 팬이었지만 책을 읽으니까 더욱더 응원하고 싶은 옆집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밀리의 서재로 읽었습니다. 두 번째 에세이는 글쎄요, 이걸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입니다.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일리아가 쓴 책인데요. 보통 이렇게 남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아, 내가 아는 것과 다르네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는데 이 책은 와, 나는 러시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뉴스에서 봤던 고르바초프, 옐친, 그리고 뭐 배급받기 위해 긴 줄을 선 모스크바 시민, 그리고 현재의 푸틴까지 단편적이고 전혀 접점 없을 것 같던 그런 이미지가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 일리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최근에 제가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가 배경인 문학에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터라 러시아 책으로 골라봤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수잔이 쓴 지극히 사적인 네팔도 엄청 추천합니다. 이 네팔 사람들의 어떤 그 따뜻함, 그리고 네팔이라는 그 나라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화 같은 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긴 연휴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책 읽으시면서 그 여행 다녀온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나름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에세이는 캐럴라인 랩의 명랑한 은둔자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예쁘죠. 제 인생책이기도 합니다. 과거 알코올 중독자이자 싱글 여성이자 그리고 암 환자였던 캐럴라인 랩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캐럴라인 랩은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 명랑과 은둔이 모두 다 잘 어울리는 작가입니다. 은둔자는 어떻게 보면 본성이고 그의 취향이지만 명랑함은 그런 와중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진취적으로 살아간 그녀의 모습을 대변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속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화두인 고독과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고독하되 고립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고독한 것은 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거든요. 이 책은 현재 싱글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싱글이실 것 같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이 아니더라도 성숙한 삶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워가길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이야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장편소설 2권입니다. 명절에 어디 가지 않고 집에 계실 분들, 그리고 짧게 다녀오고 대체로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먼저 이혁진 작가님의 광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래에 비해 성공한 편인 40대 초반의 남자 혜원은 인스타그램에 뜨는 악기 레슨 광고를 통해 자기보다 1살 어린 음악하는 준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함에 빠져있는 혜원과
가진 건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준현은 급속도로 친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짜 친구가 되는데요. 40대에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둘의 우정이 진짜로 귀해 보입니다. 이 둘 사이에 파장을 일으킨 건 준현의 여사친 하진입니다. 위스키를 만드는 준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하진을 보고 혜원은 첫눈에 반해버리는데요. 직감적으로 준현 역시 친구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지만 그녀를 좋아하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쉽게 그녀에게 고백하지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를 사랑 때문에 귀하게 얻은 우정을 내팽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초반에 꽤 오랫동안 나와서 이런 건조한 짝사랑 얘기에 왜 제목이 광인이지?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들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저의 감정 변화는 이러했습니다. 에? 허, 미친, 에휴. 그래라. 이거를 좀 말로 풀어서 한 줄 평처럼 남겨보자면 미친 사랑의 노래인 줄 알았더니 미친 사람의 노래였고 마침내는 내가 미칠 이야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스토리 틈틈이 기가 막힌 문장들이 숨어 있으니까 그런 문장들을 찾아내는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책을 즐기는 방법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김영탁 작가님의 곰탕입니다. 꽤 오래된 소설인데 구수한 제목과는 다르게 SF물입니다. 부제가 미래에서 온 살인자거든요. 소설은 2063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쓰나미가 지나간 뒤에 부산은 안전한 윗동네와 그렇지 못한 아랫동네로 나뉩니다. 오늘날의 업타운, 다운타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2063년은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 시기인데요. 스페이스 X의 우주 여행처럼 시간 여행도 돈 있는 자들의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설 속 현실은 다릅니다. 이 시간 여행이라는 게 목숨을 내놔야 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아랫동네에 살고 있는 희망 없는 인생 우화는 이 시간 여행을 제안받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곰탕 만드는 법을 배워오라는 건데요. 어차피 이대로 사나 시간여행 갔다가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한 우화는 이 시간여행을 수락하고 2019년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곰탕은 바로 그곳 2019년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님은 헬로우 고스트 등을 연출한 영화 감독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장면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잔잔한 부산 앞바다, 노포 느낌 가득한 곰탕집, 사투리로 시끌시끌한 경찰서, 언덕길, 그 위에 복도식 아파트, 막 이런 것들이 다 그림처럼 그려지고 이 시간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신혜 조승우가 나왔던 시지프스라는 드라마 속의 어떤 타임머신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시간 여행자들을 쫓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좀 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도저도 다 싫다. 나는 지금 심히 괴로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좀 평화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도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한데 가장 단호한 행복. 철학 에세이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철학을 몰라도 읽을 수 있는 53가지 마음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직장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표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야 합니다. 목적은 관역을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내에서 최선의 화살 쏘기를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남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최대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욕구와 관심의 방향을 돌리면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나의 위치를 좀 객관화시켜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나를 세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외부의 평가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휘둘릴 때마다 이 문장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갑자기 교훈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을 마지막으로 명절에 좀 읽으면 좋을 책들을 잔뜩 소개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병렬 독서로 읽고 있는 책들, 숙제처럼 쌓여있는 책들을 마저 읽을 생각입니다. 그럼 이 긴 연휴 책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봬요.